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구미의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범행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애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친모로 DNA 검사 결과 확인된 여성을 조사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했지만 수사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연결해서 이번 사건 의문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마 사건 접하신 분들은 좀 놀라시기도 하고 네. 좀 충격을 받기도 하셨어요. 우선 네네. 전문가로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처음 보는 사건이고, 예. 이게 사실 어디서 어떻게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보니 사실 제일 두려운 거는 저는 분명히 그 김모 씨, 이제 딸이죠. 딸이 놓은 친자가 지금 사실상 행방이 묘연하니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좀 찾아야 한다. 그게 가장 필요하다. 이런 생각만 마음속에 계속 들고 있네요. 예. 그럼 그 아이가 어머니가 낳은 그 외할머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머니가 낳은 아이가 있고 그다음에 딸이 낳은 아이가 있는데 지금 네네. 어머니가 낳은 아이가 사망한 것이고 그러면 그렇죠. 딸이 낳은 아이는 어디로 갔느냐? 그 네네. 부분을 풀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수사에서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김 씨가 낳은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사실 형사정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의 죽음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저희는 그 아이가 죽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아이를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사실 지금은 뭐 그 외할머니라는 성모 씨한테만 프로파일러가 3명이 이제 갔다라고 하는데, 저는 김 씨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사실 모든 방향을 다 열어놓고 봐야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김 씨가 분명히 출산을 했다는 것은 병원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네. 김 씨가 지금 자기가 사망에 이르게 한 아이, 지금 살인죄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아이는 자기의 어머니의 아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시키고, 지금 자기 아이가 살아있다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 아이를 찾을 수 있는 그것을 복귀하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아이가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 김 씨가 석 씨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느 시점에서 아이가 사실상 바꾸어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뭐 일부 언론에서는 출산 산후조리원이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성모 씨 집에 잠시 이제 그 출산 조리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요. 좀 더 그 부분이 정확해져야 이 아이를 찾는 데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 네네. 외할머니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네네. 핵심 질문에서는 거짓이 나왔다고 해요. 거짓 반응이. 네네.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까? 사실 뭐 DNA 검사에서 사망한 아이가 지금 성모 씨의 친자라는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거짓말 탐지기는 그 친모가 부인하고 있는 진술을 좀 무너뜨리기 위한 과학적 기술의 방법인 것이지, 그것이 거짓이 나왔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거짓말 탐지기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객관적이고 훨씬 더 과학적인 DNA 검사에서 이미 성모 씨가 이 사망한 아이의 친모라고 나왔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라는 것은 뭐 이거 시청자분들이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좀 깊이는 말씀 못 드리는데, 법원에서 뭐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그 이외에는 정황정보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가 매우 높다고 할지라도 DNA보다는 분명히 낫거든요. 그래서 보통 피의자가 진술할 때 그 진술의 압박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많이 사용하는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성모 씨의 진술은 다른 거는 몰라도 적어도 자기의 삶의 근원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딸의 아이고 나는 아이를 놓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이 나왔다라고 밀어붙인다 할지라도 성모 씨가 과연 자기 진술을 번복할지는 좀 의문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출생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출산 시에 있었던 사람 혹은 친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DNA 검사 결과,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부인하다가도 인정을 하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렇죠. 보면. 지금 거짓말 탐지기에서는 대부분 횡설수설하다가 핵심 질문이라는 게 결국 당신 딸이 맞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끝까지 다 거짓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심리적인 부분들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될지. 참 이 부분도 제가 이렇게 전화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제가 성모 씨하고 좀 얼굴이라도 보고 이야기도 좀 하고 사건의 기록의 전 취지를 봤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어떤 그 퍼즐을 맞춘 그 생각으로는 아까 제일 처음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부적절한 관계에서 이제 아이가 출산되고 그 아이가 출산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분명히 성모 씨의 과거와 현재는 지워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는 것이고 조금 더 무서운 생각은 분명히 그 김 씨가 아이를 낳았고 그 다음에 석 씨도 이제 아이를 출산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석 씨가 김 씨가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김 씨가 낳은 아이를 석 씨가 바꾸었다면 그럼 김 씨의 그 진짜 아이는 어디 있을까라는 게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여기서 석 씨가 낳은 아이는 사망했지만 김 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은 묘연하다면 만약에 앞에 있는 진술이 무너지면 뒤에 있는 진술에 바로 붙어서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당신이 바꾸치기 한 김 씨의 친자는 어디 있느냐. 그럼 김 씨의 친자까지 석 씨가 행동한 반경 속에서 어떤 범죄가 저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딸이 낳은 아이도 어떻게 했을 가능성. 그러면 뒤에 있는 사건을 자기가 자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뒤에 있는 사건까지 연관되어 있으면 사실 한 명의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생명과도 관계된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야 견딜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큰 그림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할까요? 이제 어머니라고 하네. 성모 씨의 남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아내의 임신과 출산을 몰랐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제가 석 씨의 남편의 진술의 신빙성을 많이 여쭤보시길래 우리가 신빙성을 부정하려면 그게 거짓말일 때 그 사람에게 이익이 주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라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석 씨가 부적절한 관계에서 아이가 출산했는 게 명확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결혼하고 있는 그 남편의 DNA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석 씨의 남편의 입장에서는 석 씨 편을 들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나의 부인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면 그 부인과 그 남편은 반대편에서 시선을 바라볼 건데 거기서 굳이 그 부인의 그 말의 신빙성을 더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남편이란 사람이 나도 그 임신한 거 못 봤어요. 그거는 그 석 씨의 진술이 맞아요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석 씨와 그 남편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부부 관계가 아니라 사실상 거의 전련되어 있는 같은 곳에 살지만 거의 남남의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석 씨가 이렇게 좀 부적절한 관계가 한 번이 아닌 듯한 언론의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좀 대면하지 않았을까. 사실 그런 관계라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부인에게 관심이 없고 또 부인이 어떤 신체의 임신으로 인한 증후가 나왔을 때는 한 달이나 두 달 혹시 집 바깥에 있었다면 사실 모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거는 사실 남편에게 제대로 된 좀 진술을 받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임신이 이제 10개월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뭔가의
그 증거의 파편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건 남편에게 조금 더 그냥 남편이 몰랐다라는 단편적인 진술. 물론 경찰은 열심히 진술을 더 받았겠지만 네. 단편적인 진술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진술을 좀 더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딸의 태도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신이 낳은 자신이 네. 낳은 아이와 그리고 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를 한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머니가 용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아이가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도 잘 몰랐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네네네네. 이게 사실은 사람이 믿음이란 정말 저는 이제 그 딸의 일단 1차적인 진술을 그 말 그대로 믿는다면 아이가 출생을 하고 한 3주 정도까지는 아이의 모습이 이렇게 조금씩 많이 변해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출산하고 일주일 동안은 이제 그 인부의 몸 안에서 많이 이렇게 부어 있는 모습이 또 이렇게 굉장히 충혈되어 있는 모습이 한 1주에서 1주 반 정도가 지나가고 그 다음부터 아이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피부색이 돌아오고 그 피부색이 돌아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아이의 이제 그 부모와 친밀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네. 산후조리원에서 아이와 24시간 같이 있게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만 바라본 게 아니니까. 네. 그러면 중간 과정에서 한 3주 정도 있다가 다시 집에 와서 다음날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의심을 하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겠지만 내가 내 아이라고 믿고 있는 사모장에는 한술밥에 아이가 조금 축이 났네. 한술밥에 아이가 조금 늘어났네. 어제보다는 조금 색깔이 더 많이 이제 살색으로 이제 그 피부빛이 이제 돌아왔네. 뭐 이런 느낌인 것이지. 예. 그게 뭐 처음부터 작정하고 의심하지 않는 이상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 김 씨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뭐 의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전혀 없었다면 어머니가 모르게 바꾸었을 때 아이가 정말로 바꾸었다라고 확신할 만큼의 명확한 남녀가 바뀌거나 이러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네. 그런 사정이 아니었다면 사실 그냥 출생을 하고 한 1주에서 3주 사이에 사람이 바뀌었을 때 명확하게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계기가 없는 이상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참 이게 여러 가지 점에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사건이어서 지금 경찰 수사 네네. 결과가 좀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네네. 이런 가운데 숨진 이 3세 여아의 생전 모습이 공개가 됐어요. 오늘 한 맞습니다. 신문에는 예. 뭐 일면에도 얼굴이 네. 나오기도 하고 유튜브 채널을 네네. 통해서 공개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네. 이 아이 얼굴 공개하는 게 맞습니까? 뭐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이가 사실 저희 살인 사건 같은 걸 보면 살인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거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전혀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인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게 동기를 찾아가는 것이고 그 피해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수사기관에 담아낼 것인가가 진지한 고민인데 정인의 사건도 그렇고 지금 있는 뭐 아이 이름을 보람이라고 이렇게 지칭했던 몇몇의 언론도 봤는데 가명으로 예. 그런 어떤 아이에 대한 추모를 한다. 누구도 그 아이를 기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의 추모를 위해서 저희들이 얼굴을 공개하는 거는 한편으로 시민사회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점에서는 필요한데 네. 그 공감을 이끌어내는 사진이 또 하나의 다른 2차의 가해가 발생할까 봐 저는 그게 가장 큰 걱정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특정 탐사 프로그램에서 약간 필터링을 했지만 지금 석시에 관련된 사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드러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지금 석시가 네. 살인을 저질렀다는 명확한 사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뭐 잔혹한 방법에 의해서 명확한 증거에 의해서 공공이익에 부합할 때만 그 석시의 사진이 신상이 드러날 수는 있는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김 씨의 친자를 찾아야 되거든요. 네. 살아있다면. 그럼 김 씨의 친자를 찾기 위해서는 석 씨가 출산했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다음 네. 단계인 김 씨의 딸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네, 적어도 알겠습니다. 지금 아이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면 네, 석 씨에 알겠습니다. 대한 마무리 사진 공개 네.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분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라도와 제주도 지방에서 곳에 따라서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고 수도권과 서해 5도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밤사이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